여기까지 클리어해요? 그죠? 그래서 이제 가운데 블락, 리절트하고 디스커션까지 블락 라이팅을 해서 어르시 썼다. 물론 그 중에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몇 개 남아있을 수 있어요.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인트로덕션 쓸 겁니다. 근데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, 내가 뭘 가져왔냐면, PRL 에디터가 쓴 Good Introduction의 목적이라는 글을 내가 그냥 다 가져왔어요. 이거를 좋은 인트로덕션이 뭔지를 일단 알고 하자는 거죠. 2005년에 한 거지만 뭐 변함이 없어요. The introduction should interest people outside the subfield.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 분야의 사람이 아닌 그 분야 외의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서 non-specialist들을 목적해서 잘 쓰여져 있어야 되고, 그래서 non-specialist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약어들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전문적인 용어들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다. 인트로덕션은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자기가 풀고자 하는 이 문제의 히스토리하고 백그라운드가 잘 어떤 역사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가 잘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된다. 그래야 이 연구의 목적이 잘 부각이 되는 겁니다. 그 목적이라는 건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연구의 그 타겟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그 연구의 결과물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연구가 왜 중요한지를 잘 기술해야 된다. 근데 이 연구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물론 이 백그라운드와 히스토리에서부터 왔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향후에 올 어떤 연구들 또는 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그 연관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예요. 임팩트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들을 잘 기술해줘야 된다.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. 그 다음에 잘 쓰여져 있는 인트로덕션은 이 General Discussion Described in Point 2 요거 백그라운드와 히스토리로 시작을 해서 뭘로 끝나냐면, 그러니까 앞에는 이 백그라운드와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뒷부분에는 Brief Description of the Specific Result Presented, 내 결과의 요약이 있어야 된다. 즉 인트로덕션의 앞머리에는 배경하고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은 다음에 맨 뒷부분에는 내 결과의 간략한 요약이 들어있어야 된다. 핵심 리졸트. 요게 기본 요소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Good Introduction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분량을 요구하느냐, One double spaced manuscript page를 요구한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A4를 한 장 정도는 인트로덕션 써주라. 그래서 제가 아까 쪼갤 때 5페이지 반짜리를 쪼갤 때 6페이지 반이요? 쪼갤 때 한 페이지를 인트로덕션에 쓰라고 한 거예요. 대략 그러니까 한 24줄 정도를 쓴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오랜 동안의 경험을 봐서 축적이 된, 그러니까 적당한 길이를 제공하고 있고 앞머리하고 꽁지가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이걸 백그라운드하고 히스토리의 중요성을 또 얘기해주고 있고 너무나 전문적인 용어들 가지고 전문적으로 기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. 이걸 조금 머리에 넣고 인트로덕션 쓰기를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인트로덕션 쓰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정석, 공식을 제시를 하겠어요. 바둑의 정석하고 똑같은가요? 정석이라는 거는 바둑의 정석의 어떤 정석 요구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바둑을 떠오면서 그 축적된 경험의 노하우들이 법칙이 된 거죠. 꼭 그렇게 안 해도 돼.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하면 제일 안전해요. 근데 그거예요, 이게. 이거는 내가 만든 거예요. 내가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쭉
많이 읽고 내가 또 써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인트로덕션의 요소가 다 된다. 8요소를 내가 뽑았고 8개 요소가 인트로덕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1, 2, 3, 4, 5, 6, 7, 8 이 순서대로 쓰면 돼. 그러니까 되게 쉬워. 그러니까 내가 인트로덕션 쓸 때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인트로덕션 8부분을 쪼개서 그걸 각 순서대로 아까 제목을 contribution, method, subject 3개를 쪼개서 쓰는 것처럼 8개의 서브 블럭으로 나눠서 각 블럭을 이 순서대로 그냥 쓰기만 합니다. 앞에 부분은 4개는 background and history. 아까 얘기했죠? 뒷부분은 리절트야. 아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앞에는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를 잘 설명하고 뒷부분은 내가 한 결과를 잘 설명하라고 그랬죠. 그 틀을 따른 거예요. 내가 저거를 읽고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. 나는 이거를 그냥 사람들의 논문을 읽고 내가 만들어낸 건데 나중에 저걸 보니까 저렇게 써 있어요. 이렇게 되는 거지. 백그라운드 파트와 리절트 파트로 나누겠고 백그라운드 파트 4개가 들어있어요. 앞에 2개는 importance 2개는 다른 내용입니다. 우선 본 연구와 관련된 그 분야의 전반적인 어떤 중요성이라는 걸 얘기합니다. 전반적인 중요성. 예를 들면 이 연구가 고온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라고 합시다. 그 중에서 내가 YBCO 샘플을 연구했어. 그러면 여기는 뭐가 오냐면 고온 초전도체의 중요성이 나오겠지. 고온 초전도체 연구가 왜 중요한지. 근데 나는 그 중에서 YBCO 연구를 했어. 그러니까 여기 고온 초전도체 중요성을 쭉 얘기한 다음에 YBCO라는 이 특별한 시료가 고온 초전도체 연구에 왜 중요한지를 쓰겠죠. 오케이? 그 전반적인 그 필드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으로 내가 한 요 파트의 중요성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기술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General Importance, Specific Importance 이렇게 하겠습니다. 2개. 그러니까 중요성을 큰 줄기와 작은 줄기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.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한 연구를 사람들이 여태까지 많이 해왔는데 그 연구들을 요약을 해요. 여태까지 연구의 요약.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이런 흐름으로 이런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막 좋게 써줘요. 그 다음에 그것들의 한계를 써줘. 이렇게 좋은 성과가 많았지만 현재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남아있다. 그래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, 기존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. 이 한계로부터 뭐가 나옵니까? 현재의 이슈가 나오는 거지. 이 한계를 돌파해야 된다는 거지. 근데 기존 연구의 한계가 A, B, C, D가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. 근데 특별히 이 현재 이슈를 쓸 때 이 이슈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이 돼야 되는 거지. 여기다가 현재 이슈를 A, B, C라고 썼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나는 D를 연구하면 되겠어요? 그렇잖아요?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. 그러니까 이 부분이 뒤에 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. 내가 만든 성과하고 이 현재의 중요한 이슈하고 연결이 돼야 돼. 그러니까 내 성과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여기에는 이슈로 써 있어야 돼. 내가 만든 결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현재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써 있어야 돼. 오케이? 여기에 밑에 부분하고의 고리가 있어야 돼요. 제일 마지막에. 그래서 이 이슈를 A, B, C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만든 성과가 그 C라는 이슈를 해결한 거야. 이렇게 돼야 돼요. 그래서 5번이 뭐냐면 그래서 목적이 뭐야? 이건 간단해요. 앞에 A, B, C라고 했는데 나는 그 중에 C를 해결하고 싶다. 하면 분명한 거지. 내가 어떤 흐름의 성과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들이 어떤 한계가 있고 그 중에서 해결 안 된 문제 1, 2, 3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그 3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. 쉽잖아요. 그런데 3번 문제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남아있는 이유는 여태까지 사람들이 여러 번 도전을 했지만 안 된 거죠. 기존 연구의 한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. 이 이슈가 해결이 안 된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해결했다는 얘기는 내가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어떤 식으로든 뛰어넘었다는 거잖아.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구체적으로
남들이 여태까지 한 시도하고는 왜 달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, 이 포인트가 이 연구의 오리지널리티예요. 보통 우리가 어떤 독창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연구는 진짜 드물고, 보통은 이미 기존에 부각이 되는 문제를 내 방식대로 잘 해결했다는 건데, 그 내 방식이 뭐냐는 거지. 근데 여태까지 사람들이 뭐 이걸 스펙트로스코피로 연구를 했는데, 마이크로스코피 연구, 뭐 STM으로 한 연구는 없어서 우리가 STM을 해봤더니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열렸다,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나의 방법론에 오리지널리티, 내 어프로치에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.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였다. 그 결과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얻어졌다. 다다다다다.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이걸 잘 해석해 보니 이 문제는 사실 이러이러한 것이었다. 오케이?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흐름이 있죠. 이 흐름대로 요 8개 요소를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써주면 된다. 끝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요게 그래서 얻어진 결론하고 사실 더 추가하고 싶은 건 요거냐면, 그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점이 뭐다.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사점이 있다.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면 좋은 거지. 이게 이 배운 점이 크면 클수록 보통 여기까지밖에 못 쓰는데, 요게 뭐 이거를 가지고 어디 응용할 수 있다든가, 이걸 가지고 어떤 다른 연구가 이렇게 발전이 된다든가,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처음에 했던 이 고온초도노치 문제의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든가, 이런 파급 효과가 여기 써 있으면 이 논문이 좋은 논문인 거죠. 보통 시제가 약간 문제가 되는데, 왜냐하면 여기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하는데, 그죠? 그래서 이 기존 연구라고 하면 이건 과거가 될 텐데, 나머지 것들, 내가 한 것들은 다 현재를 쓰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는. 예. 현재형으로 쓰게 돼 있어요. 이 우리가 실험한 거에 대해서는. 그래서 이 과거의 연구하고 지금 현재 연구를 구별하기 위해서, 현재 내가 한 것도 논문에 쓰기 시점에서 과거죠. 하지만 그 부분은 다 현재형으로 쓰고 돼 있고, 이 부분만 과거형. 오케이? 중요성 이런 건 다 현재형이에요. 그죠? 현재형, 과거형, 현재형.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, 이 분야 전체의 핵심 문헌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. 여기에. 그죠?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참고 문헌 리스트의 거의 대부분이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또 그 분야의 사람들이 봤을 때, 그냥 참고 문헌이 여기 이렇게 내가 쭉쭉 집어놨지만, 그 분야의 사람들이 그 역사가 오래된 분야일수록 참고 문헌이 굉장히 많아지고,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논문, 가치 없는 논문, 이렇게 사람들이 얘는 중요한 컨트리뷰션, 얘는 별게 아닌 거, 얘는 중간에 틀렸던 거,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걸 공부해갖고 찾아가지고 넣는 사람이 그런 평가를 잘 모르고, 그냥 키워드 타이틀을 봤더니 이거에 대한 키워드 찾아봤더니 이런 논문이 나와서 이걸 넣어놓으면, 나중에 레퍼리가 뭐라고 하냐면, 야, 이 논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발표가 돼서 좋은 저널에 나온 논문이지만 그 이후에 이미 틀린 연구 결과야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야. 이런 코멘트를 왕창 받게 돼요. 그래서 적절한 레퍼런스를 다시 달아라.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. 그런 거는 어드바이스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거의 다 이제 끝에까지 왔어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리절트 디스커션을 다 썼기 때문에 인트로덕션도 다 썼고, 이제 서머리를 쓰는데 컨클루션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서머리라고 합시다. 요약이에요. 요약은 뭐냐면은 처음에 사실은 요약을 만들었어요, 우리가. 왜? 논문을 시놉시스라고 해서 요약을 썼고, 처음에 요약에 이 각각의 이 블락의 그 요약들을 다 만들었잖아요. 그 요약으로부터 전체를 쓴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이것들 요약을 만들 때는 처음에 만들었던 그 요약을 지금 나중에 다 쓰여져 있는 이 순서대로 가져오면 돼요. 그래서 conclusion, summary라는 것은 쉬워요. result하고 discussion 섹션의 각 블록들의 주요 내용, 각 블록별로 우리가 서브 블록을 만들었고, 서브 블록으로 키워드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다 문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 문단의 주요한 센텐스들을 하나씩 다 쭉 뽑아가지고
그 문단의 요약들을 여기다 쭉 그 서브 블럭의 순서들을 여기다가 쭉 놓으면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그걸 그냥 정리하면 돼요. 이 부분은 사실 앞에 처음에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요약을 할 수 있다. 그거를 잘 부드럽게 잘 만들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Result and Discussion 블락에 대한 전체 요약만 들어있고 뭐가 없냐면 머릿말과 그러니까 서머리 섹션의 머릿말과 그 결론이 없어요. 그래서 머릿말 붙여야 돼요. 머릿말을 뭐라고 붙이느냐? 우리가 어떠한 개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를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하였다. 서브젝트, 예? 서브젝트, 메소드 쭉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. 그래서 결국 뭐예요? 그리하여 맺은 말 어떻게 되었다. 컨클루션은 뭐예요? 컨클루션. 아까 타이틀로 보면 뭐 컨트리뷰션.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굉장히 고효율화할 수 있었다.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발전이 기대된다.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머릿말과 맺은 말을 붙이면 앞에 중간에 몸체 요약, 리졸트 디스커션의 요약이 있고 머릿말과 맺은 말이 붙으면 서머리 및 컨클루전 섹션이 그냥 완성이 된다. 그러니까 컨클루션에 의해서 컨클루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컨클루션 안에 메인 블락은 서머리라는 거예요. 진짜 컨클루션은 맨 뒤에 한 두 줄 붙어 있고 앞에는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다시 쓰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얘도 구조를 알면 쉽다. 그 다음에 이제 앱스트랙트를 만들 건데 앱스트랙트는 앞에 서머리 섹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가져와서 얘를 줄이면 압축시키는 거야. 근데 어떻게 압축시키겠어?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머릿말이 있고 이건 짧은 거죠. 맺은 말이 있어요. 짧아요. 그 중간에 서머리 블락이 길어. 이렇게 돼 있어. 앞에 있고 이 뒤에 있어. 그러니까 줄이시는 건 뭐예요? 이거지. 이거를 더 짧게 표현할 수도 중요하지 않은 거 빼놓고 쭉 압축시키면 뭐가 된다? 앱스트랙트가 됩니다. 중요한 부분 뼈대만 남기고. 근데 앞머리, 머릿말과 맺은 말을 뺄 수는 없으니까 예시당초 이거는 짧게 앞에 한 줄 붙이고 뒤에 한두 줄 붙인 거니까 중간에 서머리 쭉 썼던 부분을 쭉 줄여가지고 앱스트랙트. 그렇게 해서 줄인 다음에 또 이것도 적당히 이렇게 잘 이쁘게 고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은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공식대로 쭉 쓴 거고 나머지 부분 서머리하고 앱스트랙트는 블락 서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해서 줄여오면 된다. 그런데 다시 앱스트랙트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보면 우리가 인트로덕션은 백그라운드하고 리서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앱스트랙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없고 이 부분만 잘 써져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.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이죠. 그 다음에 본 연구에서의 그 방법론, 메소드 이런 걸 했다. 그 다음에 주요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. 그거로부터 무엇이 얻어졌다.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앱스트랙트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우리가 컨클루션을 쓸 때 컨클루션의 머릿말과 맺은 말을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. 어떤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다. 이 부분이 앞에 머릿말이었죠. 그죠? 컨클루션의 머릿말. 이 부분이 뭐야? 컨클루션의 맺은 말이었죠. 이 부분이 주요 결과들이고.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다 인트로덕션, 컨클루션, 앱스트랙트가 다 연결이 돼 있고 사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반복에서 이 인트로덕션에서 보자면 인트로덕션의 이 후반부에 대한 이 부분이 앱스트랙트하고 서머리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앱스트랙트가 있고 논문 읽으면 앱스트랙트가 있고 인트로덕션에 쭉 백그라운드가 있고 다시 앱스트랙트에 쓴 내용이 다시 나오고 쭉 가서 쭉 리졸트 디스커션이 있고 맨 뒤에 컨클루전 부분에 다시 또 앱스트랙트하고 인트로덕션에서 봤던 부분이 또 나오는 거예요. 세 번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논문이 구조화되어 있다. 그래서 다시 논문을 읽을 때 자세히 봐요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꾸로 논문의 나중에 쓰고 나서 논문의 앱스트랙트하고 인트로덕션의 후반부하고 컨클루션이 똑같은 랭귀지로 똑같이 일관되게 써 있는가를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지금
논문을 쓰는 방법이라고 해서 쭉 지금 정석이라고 해서 한 거에 의하면 이게 달라질 수가 없다고. 왜냐하면 처음에 쓸 때 인트로덕션 썼고, 리절트 썼고, 리절트를 바탕으로 해서 인트로덕션 썼고, 인트로덕션을 갖고 그 컨클루전을 만들었고, 컨클루전을 다시 앱스트랙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써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 다음에 레퍼런스 뭐 쭉 달고, 예전에는 레퍼런스도 다 손으로 이렇게 다 손으로 했기 때문에 각 저널에서 요구하는 이 포맷에 맞춰서 다 하나하나 점 찍고 쉼표 넣고 다 했어요. 근데 지금은 그냥 포맷에다 태그에다가 넣으면 다 쭉 포매팅 해주니까 쉬워졌죠. 그리고 여기다 넣을 때도 지금은 다 손으로 하나하나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. 자,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얼마나 했어요? 지금 50분. 요 섹션 시작하고 나서 50분 됐어요? 네. 그럼 여기서 끝냅시다. 여기까지.